이거 한 번씩.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만수르가 탄압받고 사라진 이후에 대학교 등록금 반환 관련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, 남은 분들이. 네. 근데 그 끝에 뭐 자료 같은 걸 좀 가지고 와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더 추가를 해서 같이 편집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보다 보니까 그냥 저번 건 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재미는 좀 없고 이게 또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편집이 일단 어려워. 결론이 똑바로 안 나서.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하신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은 뭐 물론 방송은 안 나갔지만 게스트가 화학과를 다닌다. 등록금이 360만 원이다. 사이버 강좌를 한다. 마음에 안 든다. 대충 한다. 이미 자취방까지 잡았는데 뭐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돌려달라. 뭐 그런 얘기가 있다. 너무 아깝다. 학교와 학생의 갭이 크다. 이거 돌려주는 거에 관한 뭐 금액 갭도 크고 이걸 뭐 현찰로 줘야 되냐, 장학금으로 줘야 되냐, 뭐 이런 거 갭이 큰데 학교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다. 그렇잖아.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이버 강의의 질이 왜 떨어지냐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,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.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을 나라에서 뭐 추경을 해서 하는 거에 좀 보태주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뭐 이거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일이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렇다고 뭐 학생이 안 온다고 학교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닌데 이걸 다 그걸 교육 서비스로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환 방법에 관련해서 이제 뭐 휴학이 어쩌고 뭐 각종 케이스를 누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끝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넘어갔고 뭐 성근 형님 뭐 소송을 내라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강의 평가 뭐 교수 평가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랬죠. 그래서 결국에 뭐 그나마 하나 결론이라고 추출을 해본 게 이제 시간을 웬만하면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비용 부담을 원샷이 안 되게 누그러뜨리면서 가는 방향이 그나마 낫다. 그 정도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똑바로 안 하는 선생들에 대한 뭐 제재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.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. 해서 이제 아무튼 어려운 문제다. 그래서 그 일주일 안에 뭐 그동안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? 게스트가 다니는 학교에서는? 변동사항은 딱히 없었고 그냥 이제 종강했으니까 성적이 나왔고 그 등록금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. 학교 측에서는. 이제 방학인 거예요? 네, 이제 방학이에요. 아 좋겠다. 아, 뭐해요? 그냥 집에서 맨날 게스트가 마지막에 뭐 돈 주고 안 주고 좋은데 대체 학교가 등록금을 어디다 썼나 이런 거가 좀 궁금하다. 그런 게 이제 납득이 되면은 뭐 아니어도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납득이 될 것 같다 이랬죠. 네. 그래서 이런 얘기를 게스트가 했더니 내용 증명 전문 벙따 형님이 자료를 조사해서 오늘 뭘 하신다고 그러면서 끝났어요. 준비해 오셨나요? 네. 네. 그럼 이제 가시죠. 게스트 커치기 고심. 안녕하세요, 벙따입니다. 지난주에 우리 게스트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내는 학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. 그래서 대상 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를 찾아봤습니다. 이런 건 어디서 찾아요? 대학교에 들어가면 정보마당 알림이가 있어요.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그 결산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. 근데 재미난 건 결산서가 있고 가로 열고 공개용으로 돼 있어. 아, 제목. 비공개용도 있네. 그러니까 나는 따로 웃긴 거야. 있구나. 어. 결산서하고 가로 열고 제목에 공개용이야. 그럼 비공개용도 있다는 얘긴가? 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이중장부. 다운을 받아보고 아니 비공개용이 있겠죠. 뭐 거래처 이름 같은 거, 아, 그치, 더 상세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. 완전 회계 같은 거 할 때 회계 검사 같은 거. 근데 까먹는 거. 예전에 제가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서 유치원에 이제 이런 결산서, 예산서를 봤을 때랑 이미지가 비슷해요. 결국 이제 교육 관련 업체다 보니까 학교다 보니까 결산서라고 하는 써 내려가는 그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데 교비 회계 자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. 거기를 보면 각 이제 돈이 들어온 총액 그 총액에는 우리가 내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도 있고 또 학생들이 내지 않고 정부나 그런 쪽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어요. 크게 보면 이제 수입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수입원에서 다시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해서 비용이 또 지출이 돼요. 자 그런데 요거를 조사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. 우리 가끔 보면 학생들 그 수업료가 매년 올라간다.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
기저에 깔려 있는 학생들의 불만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아예 반환을 해라. 그렇죠.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보니까 대학교가 뭐 한 250군데가 넘어요. 근데 그중에 보면 이 적립금을 쌓아놓은 학교들이 물론 많이 있기는 해요. 그중에 순위를 쭉 매겨봤더니 기사를 찾아보면 87개 정도 학교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1번서부터 한 20번째까지 현금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 학교가 많게는 7천 몇백억서부터 20위가 1,000억이 살짝 넘더라고요. 이거 이렇게 쭉쭉 나가. 맨 이제 조금 그 적립금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100억도 안 돼요. 근데 가령 학교가 4년제일 경우에 물론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2,500명 정도 본다고 하면 어쨌건 간에 한 10,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. 자 그러면 우리가 1학기 동안에 가령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100만 원 정도를 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학생이 10,000명이면 100만 원씩 돌려주게 되면 100억이 다시 빠져나가야 돼요. 적립금 안에서 이게 갑자기 100억이 쑥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도 조금 이거 뭐지? 그리고 아마 그 돈이 그냥 이렇게 목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게 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적립금일 텐데. 이제 임의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는 게 있기도 하거니와 그 수입 항목에서 또 지출 항목에서 보면은 임의 적립금 지출로도 돼 있어. 그거는 돈을 다시 입금을 하는 거고 출금을 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쌓아놓고 있고 각 거기마다 항목은 별도로 존재는 합니다. 나중에 학교 뭐 증설이라든가 그치. 이런데 건축 뭐 이런 거. 하기 위해서 쌓아놓는다.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해서 예결산을 별도 회계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등록금 회계가 있고 비등록금 회계라고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등록금 회계는 순수하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등록금을 갖고 어디 수입이 있었고 어디 지출하겠다라고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항목이 쭉 나열이 돼 있고 비등록금 회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 국고 보조금인데 교육부로부터 받는 돈이겠죠. 거기에 이제 항목들이 교육부가 얼마, 다른 기타 국고 지원이 얼마, 지방 단체에서 얼마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. 여기서 임의 적립금은 국고에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? 등록금에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? 임의 같은 경우도 나눠져 있어요. 등록금 회계에서 임의 지출하게 되면 그거는 임의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돈을 등록금 받은 거를 저축한다고 돼 있는 거고 비등록금 회계에서도 일부를 저축을 하고자 하면은 비등록금 회계 그 란의 항목에서 돈을 빼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의무의 어쩌고저쩌고에 돈을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. 세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적립한다는 얘기네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렇지.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예결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통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다 저기서 들어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니, 어차피 총액만 맞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거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봤더니 끝자리가 거의 틀릴 적이 없어. 네. 어떻게든 다 맞히더라고. 그렇죠. 어떻게 해서라도 딱 맞춰요. 본론으로 들어가시죠. 네. 본론으로. 아직도 안 들었어? 아직도 안 들어왔어. 이게 청남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. 시정자 빼서 하는 거랑 달라. 게스트가 있잖아. 게스트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. 그렇지. 그다음에 그거 말고 비등록금 회계 되는 건 비등록금 회계인데 이것도 160억 있어. 그러면 학생 관계에서 시험 세습이 등등 자금 내는데 제가 425억 원이니까 그중에 자금 100개요. 380억. 그다음 뭐 대출인데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미 지금 말하는 수익하고 있는 정리가 되죠. 이제 94억을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회계 수준을 넣으니까 아까 무슨 이게 뭐라고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리가 쭉 써서 아주 정도 다 합니다. 정리가 이제 500억 원이 이렇게 쌓이는 거고 그 정도 메이킹 정도 되고 그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말씀드려서 거기에 살펴보면 이렇게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환을 해야 돼 말아야 돼.
얼마 정도 줄 수 있습니까? 얼마 정도? 어떻게 생각합니까? 학교가 이렇게 어렵다는데. 어렵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. 또 말 들어보니까 학교도 쓸 일 많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. 학생 처장님의 승리?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솔직히 진짜 마음 먹고 다 세세히 찾아보면 세세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집행을 했지? 남은 돈이 있지 않나? 라고 하게 되면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그치. 한데 그렇죠. 그런 노력을 솔직히 학교에서는 하기가 싫은 거지. 그렇죠. 왜냐하면 이런 데들은 공무원 조직과 비슷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렇지. 안 그러면 다음번에 삭감되니까. 이건 너는 필요 없는 돈이 다음에 안 줄게 그렇지.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렇죠. 세상을 좀 안 해. 제가 또 예산을 쓰는데 아주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고 결국은 그 우리가 그 교육을 그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IMF 이후에 그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위로금이라고 돈을 줬잖아요. 네. 그게 기업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에서 지출을 한 거거든. 그러니까 회사는 이익을 발생시키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두게끔 돼 있고 거기서 이익잉여금으로 그 퇴직자들에게 다 돈을 준 거거든요. 아까도 임의적립금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저희는 보통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저 현금 유동성,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나마 그래도 잉여금에 가까운데 대학은 사실 이제 그 회사가 아니잖아요.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그 기금이란 건 목적을 가진 어떤 자금이어서 또 쉽게 빼기가 힘들고 어차피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그 학교를 위해서 쓰는 돈을 잠시 지금 현재 상황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빼서 주고 그 다음에 뭐 10년이면 10년, 뭐 15년이면 15년 동안 장기간에 그만큼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않느냐. 이런 거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쌓는 거 네. 있잖아요. 그런 식의 제도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학교는 학교는 지금 안 학교는 안 돼. 그게. 학교는 이런 식의 왜? 사태를 예견해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그러니까.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런 기금을 해가지고 뭐 등록금 페이백용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. 없기 너무 때문에 예상치 이게 못했어.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지진이라고 생각을 해봐. 돈 달라고 뭐 이거 안 되잖아요. 할수 없지, 할수 사람들이 없지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. 맞아. 이게 그리고 딱 생각을 해봐요. 만약에 이게 교육 서비스인데 교육 서비스를 그냥 중간에 뭐 강의의 질이니 사이버니 뭐니 뭐 어떤 지식 전달에 그걸로 보지 말고 그냥 학점 장사라고 생각을 해봐. 이거 코로나 왔다고 학점 안 주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냥 정가에 교환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졸업장에 그거만 대학 입장에서 내가 돈 돌려주기 싫으면은 나는 300 몇십만 원에 학점을 파는 거지 과정을 파는 게 아니다. 사실상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잖아. 그거로 따지면은 돈 거래 가지고 뭐 맞아. 학점을 4분의 3만 주냐? 아니잖아. 결국 줄 거잖아.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거래는 쿨하거든요. 그렇지. 이거 가지고서 또 이 군사부 일체의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뭐 선생을 평가를 하는 이런 거 쌈만 나고 안 되면 쿨하게 학점 주면 되는데 A, B, C, D로 안 주고 패스랑 페일로만 줄게. 코로나는 콜. 나는 콜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가가지고 학생 다 콜이지. 야 그치, 이거는 그치. 이번 학기는 평가도 애매하고 이번 학기의 과목은 그냥 시험만 보면은 패스로 가자. 서로 좋죠. 너무 그래. 좋다. 그렇지 콜이지. 중요한 포인트네.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이 다음 프로는 어떻게 하라 이거야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. 자,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그거 사실 어차피 학점 따려고 하는 건데 무슨 그럼 찔러대. 감사합니다 하고 다 학점 받죠. 뭐, 시사자가 엄청 만족해하네. 4점보다 그러니까. 올 패스. 이것이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현실입니다. 거래야 거래. 서비스라기보다. 결론은 그거네. 그러니까 어차피 학점으로 인해서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 학점에 대한 만족도만 보장이 된다면 그치.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자면 학점을 주면 안 되지. 진정한 그치. 교수면은 야 나는 이거를 1년 더 일괄 유급 이래야 되거든. 그런 교수는 맞아 죽는 거죠. 그래서
우리가 막 떠들었더니만 우리 만수르님이 한 큐에 야 거래야 거래. 졸업장만 주면 되잖아. 끝이야. 패스만 했는데 받으면 서비스가 아니라 상품이다.